안녕하세요. 남편이 보고 있으면 와이프의 근심이 느는 채널. 하지만 와이프가 보고 있다면 남편들이 은근히 응원하게 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가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부부들을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이제 미소를 짓는데 와이프분들은 제 정체를 들으면 그때부터 미소가 가시고 얼굴이 싸늘해지더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질투를 하나? 자, 오늘은 야마하의 플래그십 사운드바 SR-X50A 공동구매입니다. 오늘도 와이프분들의 근심이 늘어나겠네요. 자, 기즈모에서 기존에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디자인, 음질, 입체 음향 효과 등 모든 부분이 우수한 잘 만든 제품이지만 육각형의 한 축인 이 가격이 다소 부담되는 100만 원대 가격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가격만 좀 낮아지면 확실히 가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 업체와 최대한 가격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본체와 무선 서브 우퍼가 합쳐진 구성이고요. 만약 리어 스피커가 필요하면 추가로 무선 스피커 WS-X1A를 추가하면 되는데, 현재 국내에선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해외에서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만 따로 사기에는 가격이나 업그레이드 효과가 좀 적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자, 간단하게 야마하 SR-X50A 사운드바 요약해드리면 4.1 채널 구성이고요. 본체 180W, 서브우퍼 100W, 280W의 출력 사운드바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요. 에어플레이 2를 비롯한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도 지원합니다. 음질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음상이 정확히 그려지는 점이 장점인데요. 거칠고 좀 왜곡이 강한 이 사운드바 느낌보다는 정갈한 2채널 시스템에 서브우퍼를 추가한 그런 사운드를 닮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하면서도 소리를 내고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 사운드바 원조집인 야마하다운 노하우가 엿보이는 그런 사운드를 구현해냈어요. 참고로 야마하는 2004년 세계 최초의 현대적 사운드바로 꼽히는 YSP1을 처음 내놓은 회사입니다. 다만 미국 매체들은 이 최초의 사운드바로 알텍 랜싱을 꼽기도 하는데, 미국은 이제 사실 원래 이 최초 이런 거 우기기를 잘하는 나라예요. 모든 기기를 다 미국이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나라죠. 실제 알텍 랜싱이 사운드바 형태는 맞는데 그냥 세워놨던 스피커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입체 사운드를 구현한 최초 사운드바는 야마하 YSP1이 최초에 가깝죠. 자, 오늘은 사운드바 원조집 야마하 사운드바 한번 공동구매 진행하고요. 제품 가격은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리뷰는 기존에 제가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요약에 가깝게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라이트 그레이의 산뜻한 색상이고요. 화이트 벽지나 밝은 집안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사운드바 윗면하고 앞면이 전체가 패브릭이고요. 패브릭 소재는 먼지가 위에 쌓여도 쉽게 청소가 가능해서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죠. 자, 가로 사이즈는 1m 정도고요. 영상에 보이는 TV 크기는 55인치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6.3cm로 상당히 낮아서 TV 화면을 가리지 않아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컨트롤이 있고요. 요거 다 물리 버튼이에요. 참고로 무게는 약 3.9kg입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합니다. 자, 서브우퍼도 이 한쪽은 패브릭 재질 이고요. 우퍼가 하단이 아닌 측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쪽의 진동을 좀 다소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6.25인치 크기의 우퍼를 채택했고요. 참고로 서브우퍼 무게는 약 9.4kg으로 묵직합니다. 자, 포트를 보겠습니다. eARC HDMI 포트가 있고요. 4K 패스스루를 지원하는 HDMI 입력, 그리고 램 포트, TV용 광 포트, 그리고 업데이트를 위한 USB-A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선 연결은 에어플레이 2,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블루투스도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를 지원합니다. 자, 음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체 유닛 구성이 아주 심플한데요. 프론트에 2개의 유닛, 상단을 향한 업파이어링 유닛, 그리고 내장된 3인치 우퍼가 2개입니다. 총 6개의 유닛이 있죠. 업파이어링 유닛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A, 2 스피커와 비슷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가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앰프 출력은 유닛당 30W씩 총 6개니까 180W고요. 서브우퍼 따로 100W입니다. 총 280W 출력이죠. 출력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음의 왜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는 굉장히 빵빵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참고로 서브우퍼의 주파수 재생 대역은 35Hz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초저역 대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커버 가능합니다. 음질 역시 아주 디자인처럼 깔끔하고 이 정의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톤 밸런스가 좋아서 고역이 오버하거나 저역 왜곡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마치 TV 옆에 2채널 스피커를 둔 것처럼
것처럼 깔끔한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과연 그냥 2채널 스피커와 뭐가 다를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4채널 방식이고 업파이어링 유닛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 효과가 구현이 됩니다. 특히 업파이어링 유닛이 이 돌비 애트모스 특유의 상하 입체감도 만들어내죠. 최소한의 유닛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어낸 그런 사운드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닛이 작은데도 이렇게 길어서 좌우 채널을 더 분리를 잘 해주죠. 자, 독특한 것은 사운드바임에도 센터 채널이 없다는 건데요. 보통은 4.1 채널이 아니라 5.1 채널, 7.1 채널, 9.1 채널, 11.1 채널 이렇게 홀수로 가죠. 그게 일반 채널 안에 가운데 센터 채널 하나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는 짝수예요. 4.1 채널. 자, 센터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센터 채널을 두는 이유가 대사톤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이 XR X50A 모델은 센터 채널이 없음에도 대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려요. 또 기능 중에 대사톤을 강조해주는 클리어 보이스 기술이 있어서 대사를 더 강조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SR X50A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볼륨에 따른 음의 안정감인데요. 작은 볼륨에서도 좌우 채널이 굉장히 잘 분리가 돼서 들리고요. 볼륨을 높여도 음의 왜곡이 적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음장감만 상승하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주말이나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큰 음량으로 영화를 보지만 그런 기회가 한정적이잖아요. 평소에는 일반적인 볼륨으로 듣죠. 근데 이 모델은 일반적인 볼륨에서도 상당히 완성도 높은 입체 음향과 톤 밸런스를 보여준다는 것이 다른 사운드바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아주 깔끔하면서 입체감 있고 음장감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자, 저역도 제가 깔끔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부족하진 않아요. 사운드바 본체에 2개의 3인치 우퍼가 있고, 또 별도 서브우퍼 6.5인치가 또 100W 출력으로 때려주기 때문에 박진감 넘치는 장면에서는 커다란 음장감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막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박력 있는 저역과 뭐 앞뒤 옆에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런 입체감을 구현하는 사운드바는 아니에요. 자, 야마 XR X50A는 절제돼 있으면서도 또렷하게 내 소리 내고 입체 음향과 저역도 딱 적절한 수준에서 튜닝한 제품이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입체 음향과 저역을 구현하는 사운드바로 튜닝을 했어요. 참고로 음악 감상 시에는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등 지원하고요. 에어플레이 2를 통해서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지원하고요. 음악 감상 시에도 깔끔하고 일정한 톤 밸런스가 또 훌륭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죠. 사실 이 네트워크 스피커 기능만 해도 뭐 3, 40만 원대 네트워크 기능 가진 스피커 흔치 않죠. 이런 그런 무선 스피커 대신 써도 사실 돈값은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마 SR X50A는 사운드바 원조집인 야마의 플래그십 사운드바고요. 야마의 사운드바에 대한 오랜 기술이 녹아들었으면서도 굉장히 심플하게 녹아든 제품입니다. 자, 출력은 280W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4.1 채널 사운드바고요. 별도의 업파이어링 유닛을 통해 상하 입체 음향 효과 구현하고 별도의 서브우퍼가 있어서 또 박진감 넘치는 저역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버하지 않는 깔끔한 톤 밸런스와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음질이 인상적이고요. 특히 대사톤의 명료함은 사운드바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영화, 뭐 음악, 스포츠, 유튜브 등 다양한 소스를 즐기기 좋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반적인 볼륨으로 많이 들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이런 사운드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스포티파이 커넥트, 애플 에어플레이 등을 통해서 음악을 즐기기도 좋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사운드바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 뭐니뭐니 해도 100만 원이 넘는 가격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가격이 안정화됐고 또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결해 봤습니다. 더보기란을 통해 가격 확인해 보시고요. 평소에 사운드바가 필요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운드바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고수들이 복잡하게 뭐 음식을 하더라도 막 화려하고 뭐 이런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하잖아요. 이 사운드바 역시 그런 고수의 이런 터치가 보이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